주택연금이 내일부터 당장 중단된다던데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확인되지 않은 무서운 말들이 돌면서 가슴 철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이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도 못한답니다. 62년생부터 69년생은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돈을 퍼준다. 이 세대는 천운을 타고났다. 이런 소문까지 일파만파 퍼지면서 많은 분이 밤잠을 설치며 혼란스러워하고 계시죠.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왜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주택연금 이야기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2026년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대개편되는지, 정말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왜 특정 연령대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고 하는지, 그 내막을 단 하나도 숨김없이 아주 상세하게 무려 1시간 분량의 내용을 압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일일이 확인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 깃들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 한 채 일궈낸 75세 김 어르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죠. 매달 통장에 2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오니 이제 자식 눈치 안 봐도 된다며 친구분들에게 밥도 사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요양병원에 몇 달간 입원하시게 된 겁니다. 할머니도 간호를 위해 집을 비우고 병원에서 지내셨죠. 그런데 공사에서 실시한 거주 확인 조사에서 거주 확인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집을 비웠다는 이유 하나로 연금은 그 즉시 중단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후에 날아온 통지서였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연금 전액을 연체 이자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반환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나라에서 주는 공짜 돈이 아닙니다. 엄격한 조건을 지켜야만 유지되는 금융계약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이 잊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는 법은 물론이고 남들보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더 챙길 수 있는 비결을 완벽히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구조를 보면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 세대의 전 재산 중 80% 이상이 오로지 집 한 채에 묶여 있습니다. 현금은 없는데 집값만 수억 원, 십수억 원 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 집은 나중에 자식들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며 정작 본인은 하루 세 끼 식사비를 걱정하고 겨울에 난방비가 아까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집을 물려받길 원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노후에 돈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걸 원할까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이 주택연금을 두고 나라에서 그냥 주는 보조금이다 혹은 은행 대출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둘 다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공적 금융상품입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생활비를 미리 조금씩 나누어 받는 일종의 영모기지론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가입하면 집 뺏기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의 주인은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도 갈 수 있고 재건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가 돌아가신 후에 그동안 국가가 빌려준 돈과 이자를 계산해서 집을 팔아 정산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내가 100세까지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연금을 훨씬 많이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손해를 보고 끝납니다. 자녀들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셔서 집값이 많이 남았다면요? 그 남은 차액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즉 가입자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이고 오래 살수록 대박인 구조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2026년이 이토록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62년생부터 69년생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입 문턱의 상향입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집값 기준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많은 분이 우리 집은 12억 넘어서 가입도 안 되라며 소외당해 왔습니다. 2026년 개편안의 핵심은 이 기준을 15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15억이면 시세로는 20억 원이 넘는 집들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집만 있고 현금은 없는 강남이나 용산의 어르신들까지도 이제는 국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가입자가 폭주할 것이고 공사 측의 예산 규모도 조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령액 산정 방식의 변화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집값과 기대, 수명금리를 계산해서 매달 주는 돈을 정합니다. 2026년부터는 시세 반영 방식을 더 세밀하게 조정하여 똑같은 집이라도 실제 시장 가치를 더 잘 반영해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62년생부터 69년생이 천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의 절묘한 타이밍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이른바 베이비부머의 핵심 세대입니다. 퇴직은 이미 했거나 코앞인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3년에서 5년 이상의 공백기, 즉 소득 절벽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주택연금으로 메우고 나중에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두 연금을 합쳐서 풍족한 생활을 하는 연금 맞벌이가 가능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만이 가진 독보적인 장점 5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평생 주거와 평생 지급입니다. 집 팔고 전세 가면 돈은 생기지만 마음이 불안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주택연금은 내 집에서 발 뻗고 자면서도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국가 예산이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가 법으로 지급을 보장합니다. 둘째, 집값 변동에 대한 무한 방어입니다. 지금 집값이 고점이라고 생각될 때 가입하면 그게 승리입니다. 가입 후에 집값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여러분이 받는 연금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보험인 셈입니다. 셋째,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일정 부분 깎아줍니다. 또한 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세 대상도 아닙니다. 내 돈 내가 쓰는 거니까요. 오히려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습니다. 넷째, 건강보험료 동결입니다. 집을 팔아서 현금을 통장에 넣어두면 재산이 잡혀 건강보험료가 폭탄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부채를 내는 형식이기에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건보료 인상 걱정이 없습니다. 다섯째, 상속의 유연성입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으면 자식 주고 모자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비대칭적 이득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예상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수령액을 보면 시세 9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가진 65세 어르신이라면 매달 약 235만 원 정도를 평생 받게 됩니다. 만약 70세에 가입하신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남은 수명이 짧다고 계산되어 금액은 약 3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2026년 개편으로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이 가입된다면 70세 어르신 기준으로 무려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고액연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이만한 돈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상상해보세요. 마트 갈 때 가격표 안 보고 물건 담고 손주들 만날 때마다 용돈 필요 없냐며 5만 원권 몇 장 쥐어줄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노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택연금이 중단되거나 소송까지 가는 함정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첫째, 거주 확인의 늪입니다. 주택연금은 실거주가 원칙입니다. 자녀 집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해외여행을 6개월 이상 가거나 요양병원에 말없이 입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임대 수입의 함정입니다. 저당형 방식은 원칙적으로 임대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신탁형을 선택하면 일부 방을 월세 주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니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셋째, 기존 대출과의 충돌입니다. 집에 은행 대출이 너무 많으면 연금 가입이 안 됩니다. 이때는 인출금 제도를 써서 연금의 일부를 미리 당겨받아 기존 대출을 갚으면서 가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공시가격의 경계선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에 공표됩니다. 우리 집이 기준선에 걸쳐 있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다섯째, 가족관계와 승계입니다. 내가 죽으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그대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때 자녀들이 반대하거나 서류를 안 해주면 복잡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는 신탁형 주택연금이 대세입니다. 가입하러 가시면 저당형으로 하실래요? 신탁형으로 하실래요? 라고 물을 겁니다.
저당형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소유권은 완벽히 4명이지만 나중에 상속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탁형은 소유권을 잠시 공사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내 집을 공사에 넘긴다고 하며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사용권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신탁형은 배우자 승계가 매끄럽고 남는 방을 월세 놓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상속 시 자녀들 간의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곧 재건축 들어가는데 연금 가입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건축 중에는 집이 부서지고 없으니 연금이 끊길까 봐 걱정하시는데 사전에 신고만 하면 2주 기간 동안 임시 거주지에 살면서도 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나중에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아파트를 다시 담보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사 가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살다가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 가고 싶다면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서 담보를 변경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공사와의 소통입니다. 몰래 하다가 걸리면 중단이지만 미리 말하면 다 길이 있습니다. 결국 62년생부터 69년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년 공시가 15억 상향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시차를 계산하여 소득 절벽 기간에 주택연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오래 살수록 유리한 게임입니다.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국가로부터 수억 원의 보너스를 받는 셈입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주택연금 가입해서 내 인생 즐겁게 살란다. 대신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깨어있는 자녀라면 여러분의 선택을 열렬히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그저 머무는 벽돌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이제 그 집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세요. 고생만 하던 집이 이제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 헷갈리신다면 이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상담 한번 받아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내 집으로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이 사소한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불안에서 안도로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끼는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심층적인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강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결심하셨다면 이제는 금리 유형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즉 시중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내가 나중에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내가 매달 받는 연금액은 금리가 아무리 널뛰어도 가입 시점에 정해진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금리 리스크는 국가가 떠안고 여러분은 안정적인 현금만 챙기시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연금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연금 가입 시 해당 주택의 가액에서 부채만큼을 차감하여 재산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은 주택연금 가입 후 재산 가액이 낮아져서 안 나오던 기초연금이 새로 나오게 되는 마법 같은 일도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살다 보니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연금을 그만 받고 싶다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고 해지하면 됩니다. 다만 해지 후 3년 동안은 동일한 주택으로 재가입이 제한되니 이 점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반대할까봐 걱정되시나요? 요즘 젊은 세대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활기차게 사시는 것을 가장 큰 효도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집 한 채만 믿고 현금 없이 힘겹게 사시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이 더 많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것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2026년 대개편의 시기는 단순히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 절차의 간소화와 상담,
인프라의 확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이 이제는 효도하는 아들보다 낫고 든든한 보험보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용기 내어 상담 창구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는 바로 그 상담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보가 돈이고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로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